반갑습니다.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르게 앉는 자세, 바르게 앉는 자세에 필요한 신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반의 측면의 정렬, 측면 균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반의 측면을 균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PSIS와 ASIS의 이 각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PSIS는 우리 후상 장골극이라고 합니다. 골반 뒤 위쪽에 있는 이 PSIS, 그리고 골반 앞쪽에 있는 뼈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뼈가 전상장골극 ASIS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이, 이 앞쪽은 우리가 벨트를 멜 때 벨트 약간 밑에서 만져지는 우리 장골의 바깥쪽 부분, 여기가 ASIS고요. 그리고 PSIS는 우리가 청골이죠. 청골 근처, 그리고 골반의 약간 안쪽에서 만져지는 부위. 여성분들은 여기에 우리가 흔히 비너스 보조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쪽에 톡 튀어나온 이 돌기가 이제 만져집니다. 이것을 P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PSIS와 ASIS의 일직선을 그어보면 PSIS가 ASIS보다 약간 위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인체는 골반이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이 골반이 정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평 각도나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골반이 뒤로 회전되어 있는 것이고요. 너무 과하게 앞으로 나가 있으면 과하게 회전되어 있죠. 그래서 골반이 기본적으로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대 사람마다의 약간의 개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만곡이나 또 개인의 체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골반이 약간 앞으로 회전돼 있다. 왜? 인체는 앞으로 움직이고 앞에서 숙여서 무언가를 하는 인체의 그런 기본적인 전방 움직임의 구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앉을 때 내가 골반이 약간 앞으로 회전돼 있어서 앉게 되겠죠. 그리고 엉덩이 밑에, 골반 밑에는 이 좌골결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밑에 스스로 여기 톡 튀어나오게 만져지는 부위에 약간 앞쪽으로 앉게 됩니다. 이 좌골결절 부위에 약간 이 앞쪽으로 앉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골반의 위치에서 허리는 약간 앞으로 들어간 S자의 곡선이 형성됩니다. 허리도 골반이 앞으로 약간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도 약간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리와 힙의 모양이 S자의 만곡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앉는 자세의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앉는 이러한 자세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것이 바로 이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추죠. 이 요추의 S망곡이 자연스러운 골반 포지션, 자연스러운 앉는 자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골반이 약간 앞으로 회전돼서 앉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살짝 들어가는 S자의 망곡이 형성된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죠.
요추가 앞으로 약간 들어가면, 약간 요추가 앞으로 밀어주면 요추 뒤쪽에 있는 이 관절, 이것을 후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관절은 서로서로 다물어지게 됩니다. 서로서로 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추가 앞으로 전진하면 뒤쪽에 있는 관절은 서로 가까워지고 조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추의 후관절, 뒤쪽에 있는 관절이 서로 조일 때 밑에 있는 골반을 위로 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약간의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S망곡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 허리 쪽에서 골반을 위로 잡아 당겨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허리가 S망곡이 이렇게 된다. 이때 허리가 엉덩이를 위에서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골반에 가해지는 하중이 감소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허리에서 잡아주는 이 힘이 없다면 우리가 엉덩이 밑에서 가해지는 이 부하는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허리의 위쪽으로의 전만에 의한 이 당김이 엉덩이 밑에 있는 그 부하를 상쇄시켜주고 감소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가 만약에 일자 형태의 허리가 됐다. 허리 S망곡이 소실돼서 허리가 일자 형태가 됐다. 또는 허리가 더 뒤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역시자 형태의 허리가 됐다. 그러면 이런 허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앉을 때 자연스러운 허리의 전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S 곡선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뒤쪽 후관절에서 조여주는, 그래서 골반을 위쪽으로 당겨주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 허리가 일자 형태 내지는 허리가 이미 뒤로 역시자 돼가지고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르게 앉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핀 것 같지만 사실은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허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전진을 골반이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 인체는 허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허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허리가 고정된 채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회전되게 되면 밑에 있는 좌골, 엉덩이 이 좌골뼈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골반의 과도한 전방 회전은 밑에 있는 엉덩이 및 좌골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일자 형태의 허리, 그리고 허리가 역시자로 뒤로 나온 상태에서 내가 과도하게 골반을 앞으로 기울어서 앉게 되면 밑에 있는 엉덩이가 좌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좌골로 오랜 시간 앉게 되면 다리가 무기력해지고 다리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 좌골에서 다리를 연결시키는 이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허리가 앞으로 과도하게 들어간 상태, 그리고 허리가 자연스러운 S망곡이 형성돼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허리가 앞으로 과도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골반이 이미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허리가 같이 앞으로 들어가는 과전만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허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그런 체형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이미 허리가 앞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워서 이렇게 앉는 것 자체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잠깐만 있어도 허리 통증이 발생되기가 쉽겠죠. 왜 그러면은 이미 압박된 상태로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리가 앞으로 많이 쭉 들어가 있는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그분은 상당히 건강한 허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허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허리가 전만이냐 후만이냐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죠.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허리를 피려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허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환자를 엎드린 상태, 중력을 배제한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허리 근육이 허리가 튀어나오는지 이 극돌기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일자허리나 그리고 허리가 뒤로 튀어나온 이 허리는 극돌기가 이렇게 허리 척추뼈가 다 이렇게 만져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튀어나온 허리가 이렇게 등받이에 많이 돼서 그리고 바닥에 많이 닿아서 이렇게 피부가 쓸려 있어서 시큼시큼하게 된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의 체형은 우리 척추 자체가 보통 완만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브라질 사람 이나 외국에 이렇게 허리가 쑥 들어가 허리가 잘록하고 그리고 골반이 풍성하고 이런 체형보다는 우리 동양인들, 우리 한국인 체형의 척추의 곡선은 이렇게 심하지 않고 완만한 그러한 척추의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완만한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가 변형될 때 앞으로 많이 나가기보다는 허리가 뒤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허리에 자연스러운 S망곡이 필요하다. 왜? S망곡이 형성될 때 후관절에서 조여주고 밑에 있는 힙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골반은 요추하기 나름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자연스러운 S망곡이 생길 때 필요한 근육이 이 근육을 잘 다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허리 쪽에 붙어 있는 요방형근이 그러한 요추의 자연스러운 S망곡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방형근. 요방형근은 위로는 제12 늑골에서부터 옆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추의 횡돌기에 빗고 그리고 장골능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허리 양옆에 연결되어 있는 이 요방형근이 위쪽으로 잘 당겨지도록 하는 요방형근의 위쪽 상측 방향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요방형근의 탄력을 회복하는 마사지를 통한 릴리즈 이런 것이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 교정, 체형 교정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인위적인 어떠한 선이나 어떠한 각도에 내 포지션을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그 자세로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바른 자세를 취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이 그러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근육의 방향성을 회복해주고 근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이러한 릴리즈 시켜주는 이러한
요법이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똑바른 자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세 잘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자세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행동, 그러한 동작,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세가 그 바른 자세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목적이 합당한 그 자세를 잘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자세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러한 자세는 앞에 있는 우리가 눈이 앞에 달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할 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서 들어서 막 들을 때, 집중을 할 때,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경청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내가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 자세를 수직선에 놓여야 된다. 그런 것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추의 자연스러운 S곡선에 의해서 요추 후관절의 당김에 의해서 그리고 요방형근을 비롯한 그 근육들이 잘 활성화되고 상측 당김에 의해서 골반을 위로 잘 당기고 그리고 골반의 적절한 측면 각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앞에서 무언가를 잘 관찰하고 앞에 일어나는 것을 잘 주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때그때 포지션이 잘 나올 수 있는 근육의 방향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편안하게 쉴 때는 고관절의 조임, 허리 관절의 조임을 풀고 등받이에 기대서 쉬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여기까지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필요한 그러한 신체의 기능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이었습니다.